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봉락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하고 함께 한 가족이 됐고 사업 파트너가 돼서 이제 함께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여기 저한테 이렇게 오늘 이야기할 거를 쭉 한 10가지를 써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라고요.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에 요약해서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래요. 제가 중국에 첫 번째가 중국에 가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스토리가 뭐냐예요. 그러니까 한 4년쯤 됐네요. 1992년도 수교 맺을 때 8월 달에 제가 중국에 관광을 갔습니다. 관광을 갔는데 중국에 가서 보니까 시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화장품 사업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때는 유통만 했어요. 저희 브랜드가 없었고, 저희 생산 제품이 없었고, 한국에 LG 대리점만 안 하고 제가 다 해봤어요. 아모레, 피어리스, 라피네, 쭈리아, 에바스, 나들이 코티 등등 10몇 개 대리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장동에서 종합 도매도 했고요. 화장품 유통을 하면서 제 브랜드가 없는 게 한이었어요. 제 마음에 내 제품을 내가 생산해서 내가 팔아야 되는데 라는 욕심이 있었는데, 꿈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펼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브랜드도 많고 회사도 많고 이 좁은 회사에 기라성 같은 회사들이 자리를 꽉 잡고 있는데 제가 틈바구니가 없어서 할 수가 없었는데 중국의 92년도에 관광을 가서 보면서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꿈꿨던 것을 여기서 해야 되겠다고 순간적으로 직감이 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93년도에 한국에서 하던 사업들을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하고 93년도에 시장조사하고 94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브랜드, 내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늘 했는데 중국 가서 관광 가서 제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제가 해야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 인력이 너무 많았어요. 가서 보니까 마작을 두어요. 마작을 두는데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걸 보면서 이 많은 여성들이 화장품을 팔 수 있게 환경 조건을 만들면 엄청난 시너지가 될 거다. 이게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왔고요. 또 중국의 화장품을 보니까 너무 나빠요. 한국의 화장품이 너무 좋고 우리 한국의 화장품을 가져가고 한국의 판매 서비스, 공격적인 이런 서비스를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게 됐고요. 가자마자 저는 생산은 하지 않았어요. 한 1년 뒤에 생산하게 됐고 맨 처음에는 제가 제품을 한국에서 가져가게 갔는데요. 맨 처음에 가져갈 때 제가 돈이 없었어요. 큰 돈을 못 벌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레몬하고 쿨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아마 아시나요? 레몬 쿨. 레몬은 노란색으로 봄에 쓰는 거고 쿨은 언제요? 여름에 쓰는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제품이 나왔냐? 사계절, 에버그린, 그린이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사계절 제품이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레몬하고 쿨 제품은 안 사는 거예요. 사장됐어요. 어느 회사에 가니까 공장에 5톤 트럭으로 5트럭이 그냥 있는 거예요. 완박스로 뜯지도 않는 제품이에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폐기 처분합니다. 폐기 처분하는데 2억 들어간대요. 그 당시에. 20여 년 전에. 90년도 초기에. 그래서 제가 사장님을 찾아가서 내 거꾸로 2억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 주십시오. 한국에서는 안 팔겠습니다. 제가 중국으로 다 가져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오케이. 근데 제가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인 하나로 달라고 그랬어요. 담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뛰어도 2억 벌지 않습니까?
폐기할 수 있는 2억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사인 한 장으로 3개월 제가 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5트럭 가져오고 한 트럭을 천진에 팔았어요. 그리고 2억 받아서 2억 갚고 4개 트럭은 공짜예요. 다 제 것이 됐어요. 잘했나요? 저는 원가가 제로예요. 팔으면 다 제 돈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몇십억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걸로 미천을 삼아서 22년까지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맨 처음에 가서 제가 한 거는 또 잘한 것은 생산을 하지 않고 제가 유통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핵심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엉뚱한 그 핵심을 잡지 않으면 안 돼요.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산이요? 아니요. 유통이에요. 판매예요. 판매를 잘하면 생산은 얼마든지 따라올 수 있어요. 제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통에 관심이 많았고 유통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화장품 사업을 많이 했는데 다들 어떻게 했느냐? 도매상에 가서 도매했어요. 그러니까 물건 가져와서 넘겨주는 일만 했어요. 저는 그 오래 못 갈 거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그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공중에 떠 있어요. 언젠간 없어지는 유통이에요. 저는 유통을 다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때 저는 조그만 사무실 하나 내고 판매원 2를 채용했어요. 그리고 제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미용 교육을 제가 교육시키고 가방에다가 오늘 나가서 팔으라고 그랬어요. 스킨, 로션, 크림 복잡하지 않았어요. 3개만 딱 줬어요. 한 제품에 50원 30% 마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예요? 15원 100대 1로 하면은 한국 돈으로 1,500원 정도 돼요. 근데 첫날 37개 팔았어요. 37개면 얼마죠? 15원씩. 두 사람이 짝을 져줬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동네로 전파하실 때 둘둘 짝 지어주신 것처럼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혼자는 배짱이 안 생겨요. 둘이 가야 배짱이 생기기 때문에 둘씩 짝을 져줬어요. 근데 두 사람이 37개에 15원씩 하니까 555원인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70원 정도 놀아줬어요. 첫날 하루에.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의 한 달에 급여가, 공인급여가 200원이었어요. 그럼 아까, 중국에서 길림에서 오신 분 계신데, 예. 94년도에 공인급여가 하루에 7원. 하루에 7원. 6원. 소고기가 한 근에 6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200원. 한 달 급여가 200원인데 하루에 550원 벌어요. 난리가 났어요. 한 달에 한 500원, 5,000원에서 10,000원 급여를 받았어요. 그때 단독주택 하나가 2만원 정도 했어요, 중국에. 2만원. 2달, 석 달이면 집 한 채를 샀고, 비 오는 날도 없고, 밤 12시도 없었어요. 나가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구두를 3컬레 정도 없었어요. 나가면 돈이니까. 시간하고 돈하고 다 바꾼 거예요. 제 생각하고 딱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2명을 교육시키고 돈 벌게 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보더니 막 몰려왔어요. 한 달, 2달, 석 달 있으니까 한 30명, 40명 정도 됐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한결같이 잘 팔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잘한 거는 1년 뒤에 가서 그분들에게 사업 설명을 했어요. 이제는 판매를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대리점권을 드릴 테니 어느 시 한 곳을 찾아가십시오.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선택해서 가는데 지금부터는 50%로 드리겠습니다. 20%는 본인이 먹고 제가 한 것 같이 똑같이 제자를 복제하십시오. 내가 1년 동안에 팔았던 노하우와 방법을 30명, 40명의 제자를 만들어서 그분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게 30%를 주고 이제는 20%를 주십시오. 이제 관리를 하십시오. 평생 판매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성장하려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점권을 주고 그것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지금은 저희가 점포 대리점이 한 8,000개 정도 있습니다. 잘했나요?
중국의 현재 스토리를 간단하게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신생활의 직급자들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마침 또 중국의 북경에 우리 부총이라고 부사장이세요. 부사장님이 오셨어요. 잠깐 부사장님의 경험담이나 그쪽에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분으로는 부총님이 중국에 한 20년? 20분이 계세요. 20분이 중국의 지역의 총사령관이 20분이 계신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국분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전국 19분이 중국분인데 한국분이 유일하게 북경에 계세요. 그래서 직접 간단하게 들어보면 좋을까요? 네. 신생활그룹 중국 사업부 제4사업단 회장님이 잠시 잊으셨는데 사장 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사장이고요. 제 밑에 직원이 적어도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월 매출액이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600억 정도 지금 월 매출하고 있고 지난달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총 목표는 저희가 약 7천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회장님이 참 쉬운 얘기만 하셨는데 회장님의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정말 회장님이 어려워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벽에다가 낙서한 것도 제가 봤어요. 너무 힘들었던 낙서. 그리고 친구하고 술을 마시면서 이걸 극복해야 되는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오신다는 얘기.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96년도에 처음 우리 신생활 화장품 중국에서 북경이 심장 아니겠습니까? 대리점을 거기서 시작을 했었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다시 도로 신양으로 왔다가 다시 또 북경으로 가는 게 지금까지 있게 되었는데 저를 포함한 우리 그 사장이 중국에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그 밑에는 이제 부사장들이 조금 전에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신 20분의 부사장 중에서 4명이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16분은 부사장이고 그들도 이제 승진의 기회를 기다리겠죠. 곧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그 화장품 부분만 순수하게 월 거의 6천억을 지금 현재 월 매출액 6천억을 털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정도면 저희는 한국에서 보면 많은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 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월 매출액이 6억이 되어야 하고 6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불과 짧은 시일에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한정선 칭다오라는 곳에 가서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회장님 보고 도와달라고 회장님이 쭉 계획을 듣더니 도와줬어요. 거기 둘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월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일 것 같으십니까? 10억이요? 넘습니다. 넘습니다. 훨씬 넘습니다. 월 소득이. 그 사람 지금 나이가요. 40 좀 넘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은 요건화라고 합니다. 페인트공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아마 지구상에서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월 소득이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밑에서 복제된 유수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 청도에 본거지가 있고 하남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월 소득이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지난달에요. 월 매출액이 5,400 이민폐를 했어요. 5,400. 그럼 얼마입니까? 네? 1,000억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어마어마한 조직을 갖고 판매를 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유일하게 조선적으로서 또 사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장춘에서 시작해서 상해까지 진출하셔서 지금 대성공을 하신 그분도 지난달에 4,500만 원을 냈어요. 지난달에.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거의 8천억이 넘죠. 네.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업적을 올리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생각하셨을 거예요. 조금 전에 회장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 포인트가 있었죠. 내가 판매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차로 하루 종일 실어 날라도 제가 몇백은 못 날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나 대신 누군가가 날라줘야 가능한 것이죠. 아무리 냉면 기술자가 냉면을 잘 뽑아도 그렇죠. 예, 10년 가면 고려 냉면부가 있는데 아무리 잘해도 몇 그릇 못 팔아요.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보고 만들게 하면 하루에 1000그릇도 팔 수 있는 거지요. 논리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직이 저와 같은, 아니 저보다 더 우수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것이고, 혹 여러분이 금년 중에도 그분들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경북 도지사가 저희들의 몇몇 핵심 인원을 초청을 했는데 적어도 수천 명입니다. 핵심 인원들 몇 명만. 그러니까 각 지역에 몇 명씩만 겨우 커터 해가지고 와도 수천 명이 모이는데 11월 달에 지금 저희가 수속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 도지사가 초청을 해서 그곳에서 또 이제 큰 모임이 있게 될 것인데, 몇 년 전에도 대구시장이 저희를 초청해가지고 수천 명이 대구에서 모여가지고 대구 시내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목도하신다면 아마 앞으로의 우리 바이오 플래닛이 글쎄요, 더 선진화된, 중국보다 더 선진화된 생각을 가지셨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죠? 미안합니다. 지금 한 분 계시는데 틀림없이 몇 배 이상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확인 필요하십니까? 국경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의 장점 중에 또 하나는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고요. 저희 회사의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관리, 그리고 기획, 전략, 경영, 이런 단계별로.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경영자가 되게 하는 게 우리 회사의 목표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경영자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마련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오면 배움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변화와 발전이 있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한국에 와서 여기에도 잘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변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모두가 경영자가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 사업에서 힘든 위기 극복이라고 했어요. 물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머리를 써서 창조만 한다면, 방법만 된다면 어떤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늘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97년도인가요? 6년도인가? 사업하는 지 얼마 안 됐는데 중국의 공산국이라는 데 공산당이 와서 하얀 테이프를 다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금지를 시켰어요. 사업을 못하게. 그때 심양에서 아모레도 같이 했었어요. 저희하고 같이 했는데 갑자기 방판법이라는 게 나와서 미국의 아메이하고 에이본하고 몇 개 회사만 허가를 해주고 나머지는 못하게 다 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양의 시장을 찾아갔어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머리 써서 방법을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 시장님을 찾아가서 설명했어요. 우리 제품은 이런 제품이고 이렇게 투자를 했고 우리는 그때는 순수 방판이었었어요. 아주 그냥 판매하는 옛날 우리 아모레 한국 화장품 방문 판매하듯이 방판이었는데 중국 법률이 바라는 바는 싫어하는 거는 뭘 싫어하는가 하면 사람 장사하는 거. 소개해가지고 노력 없이 불로소득을 얻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모르는 거 또층 찬쇼라고 해서 이렇게 다단계를 싫어했던 거예요.
사람 소개하는 걸 싫어해서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판매해서 내가 수입을 얻는 거다. 내 노동의 대가로 얻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런 사람 머리 장사는 하지 않는다. 그 제품도 가격도 아주 정직하고 제품도 좋고 우리 외자기업을 투자를 했고 다 설명을 했더니 심양 시장님이 특별히 허락을 내주었어요. 해도 좋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아모레는 그 당시 그냥 스톱했어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던 판매원들이 저희 회사로 다 왔어요. 전화 이복이 됐어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야, 정말 그렇구나.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면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애물에 굴복하지 마시고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들 수 있는 이거를 창조를 하세요. 창조. 방법을 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무기고 어마어마한 힘 중에 힘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어떤 극복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극복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석유공사 업무 사업 계획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중국에는 중국 석유라는 회사가 있어요. 중국 공산당의 정부기관인데요. 중국의 주유소가 6만 4천 개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은 그 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국영기업이에요. 국가사업이에요. 중국 석유가요. 거기에 그 시노팩이라는 이름인데요. 그 시노팩 주유소에 매장이 6만 4천 개가 있어요. 저희하고 연결해서 그 매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오다를 땄어요. 그래서 6만 4천 개 중국 석유 시노팩의 주유소의 매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들어가서 영업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물건을 갖다 놓고 우리가 갖다 놓고 팔으면 3개월 뒤에 결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 다른 방법을 우리 찾아보자 했는데 두 번째 방법이 있었어요. 그거는 일괄 구매하는 방법이에요. 시노팩에서 먼저 물건 가져오면 현금을 다 주고 자기들이 갖다 놓고 자기들이 책임지고 파는 거예요. 우리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좋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런 조건이 되려면 우리하고 자회사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시노팩에 자회사만이 일괄 구매를 해주는 조건이지 타회사한테는 그런 조건이 없다. 좋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지분을 5%를 투자해라. 그래서 시노팩에서 저희 회사에 5% 지분을 삽니다. 그거를 허락을 맡았고 그 계약을 아직 못했어요. 계약은 못했는데 계약하기로 최고 책임자하고 허락을 맡고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생산해서 갖다 주면 현금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분배하고 자기들이 재고 관리하고 시노팩에서 재고를 부담 갖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주성 마트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농협이에요. 마트가 한국의 농협의 하나로 마트라고 있죠. 이 마트가 중국에도 꽁쇼쇼라는 게 있죠. 꽁쇼쇼? 꽁쇼쇼? 꽁쇼쇼. 네. 꽁쇼쇼가 옛날부터 있어요. 근데 귀주성만 2만 개 매장이 있습니다. 귀주성만 2만 개 있는데 2만 개의 매출이 연 매출이 200억이에요. 임의회 200억이니까 대략 4조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4조 되는데 중국의 마트의 특징이 뭐가 있는가 하면 중국 농협 꽁쇼쇼 농협이라는 그 간판을 걸고 농협의 임대에 들어가서 개인이 구매를 내가 하고 내가 파는 거예요. 구매를 내가 해요. 개인이. 그러다 보니까 가짜도 팔고 서비스도 안 되고 어떤 데는 이런 물건 저런 물건 뭐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농협에서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일괄 구매를 하고 일괄 공급을 하고 일괄 관리를 해서 농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라는 게 농협의 희망이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가 그런 걸 잘하고 있거든요. 농협은 중국 공산당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소비자에 대한 트렌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공산당은 뭐 내리밀고 그냥 그 서비스가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얘기가 잘 돼서 저희가 45%, 농협이 35%,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 어느 기관이 20%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경영권을 갖고 일괄 구매를 저희가 하고 일괄 공급하고 물류 그리고 시스템, 포스 시스템, 전산 시스템 다 저희가 할고 그래서 경영을 저희가 하기로 합의를 봐서 합동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제 3년 이내에 그걸 성공하면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포스 시스템 다 해야 되죠. 전산 시스템, 물류, 구매 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3년 동안에 성공하고 나면 그 귀주성 주변에 5개 성을 2차로 또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공하고 나면 중국 전역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중국 전역에 마트가 대략 한 72만 개가 있습니다. 72만 개 하이마트 같은 마트예요. 대략 매출은 보니까 한 성에 4조 정도 되니까 한 30개만 잡아도 어떻게 되나요? 3, 42, 한 120조. 120조 되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해서 꼭 성공해야 되겠고요.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한국의 어떤 그 디테일함과 한국의 서비스 마인드를 중국에 잘 접목해서 꼭 성공을 시키고 싶은 제 욕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옥을 또 5번째 사옥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사옥이 벌써 10몇 년 됐어요. 저희 6층 건물인데 현재 있는 데가 2003년도에 저희가 구매해서 들어갔는데 13년 됐죠.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인원이 포화가 돼서 다른 사무실, 주변 사무실도 5군데 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회계부 나가 있고 디자인부 나가 있고 뭐 또 무슨 부 나가 있고 5군데가 나가 있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얼마 전에 SK 본사가 심양역 앞에 논영동 심양역 앞에 SK 건물을 4년 전에 오픈했어요. 26층 건물인데 그거를 매각하게 돼서 저희가 사기로 했는데 저희가 사기로 해서 이제 그 MOU 했는데요. SK가 75% 지분이 있고 교통국이 25%가 있어요. 근데 교통국에서 안 팔려고 그러고 SK는 팔려고 그러고 SK는 사업을 그만두고 상해로 이전하여 심양에서 그래서 그 건물이 필요가 없어요. 팔려고 하는데 교통국이 25% 가지고 있는 교통국이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퇴양난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벌써 한 6개월, 7개월 됐는데 합의를 못 이뤄요. 그 사이에 저희 심양에 소 같은 구가 있는데 구 정부에서 그걸 알았어요. 구 정부에서 알고 거기는 다른 구예요. 그 구로 가지 말고 우리 구의 제일 좋은 곳에 앞으로 전철이 들어오는 제일 좋은 곳에 무료로 줄 테니까 거기다가 건물을 치라고 그래서 대리석으로 하고 유럽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안에도 대리석 넣고 공장에 반대가 많았어요. 왜 이렇게 화려하게 돈을 많이 쓰느냐. 물론 공장만 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공장은 단순히 공장이 아니고 우리 판매하는 사업국에 계신 분들이 견학도 오고 교육 장소가 있어요. 극장식으로 2층으로 해서 한 1000여 명이 들어가는 교육 강당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거기에서 교육하고 그런 장소인데 단순히 공장이 아니라 이분들이 오셔서 행복하고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사업국에서 잘 활용하고 있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즐거워합니다. 거기서 한 번은 이제 회의를 하면 견학도 하고 회의를 하면 대리점 한번 어떤 분들은 대리점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강서성에 그분들 이렇게 모시고 견학하고 거기서 교육하면 한꺼번에 200개 대리점이 계약해요. 저희 생산되는 걸 보고 그 환경을 보고 야 이런 회사라면 정말 내가 같이 하고 싶다. 정말 좋다. 그래서 제가 잘한 것 같고요. 그것을 착안해서
천안에 만평을 MOU를 지난 6월 28일 날 안희정 도지사님과 천안시장님이 저희 천진 공장에 오셨어요. 거기서 MOU 계약을 했어요. 만평을 천안에 저희 땅을 주기로 했습니다. 어딘가 하면 경천 톨게이트에서 아주 가깝는데요. 구리하고 세종 간 고속도로가 새로 납니다. 그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데요. 구리에서 한 50분밖에 안 걸린다고. 거기도 똑같이 상해 공장처럼 아주 대리석으로 해서, 그리고 2층 카네기 홀처럼 2층으로 해서 1000여 명이 들어가는, 그리고 그 공장은 단순히 공장이 아니라 정말 가셔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거기서 주무실 수 있도록 연수원도 만들고 숙박도 하고 식당도 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어떤 분들이 오셔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고,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이런 데서 하고자 하는데, 메드 인 차이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특히 화장품은요, 메드 인 차이나는 절대 안 됩니다. 한국에서 차이나 화장품 사시라고 그러면 사시겠어요? 아마 거저줘도 안 바르실 거예요. 이게 화장품은 브랜드, 어디 나라의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내가 글로벌로 가고 세계로 가려면 반드시 한국에서 해야 되겠다.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나가 있는 줄 알아요. 많은 분들은 중국에서 제가 한국에서 투자한 회사고 한국 투자 회사인데, 당연히 한국에 공장이 있고 한국에 유통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없어요. 한국에는 없고 중국만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인으로서 중국 가서 신생활을 만든 거지, 원래 신생활이 한국에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달라. 근데 제가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가 제 수건이었어요. 내 고향의 나라 한국에서 제조하고 제품을 만들고 유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요. 물론 또 천안에 공장이 들어서서 이제 생산하고 판매해서 전 세계로 나가는 전축 기지를 만들 건데, 저의 생각은 또 그런 거예요. 제품만 생산해서 제품만 보내면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품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베트남에 보내고 인도로 보냈다 하더라도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어떻게 파느냐. 못 팝니다. 어렵습니다. 경쟁도 많고 브랜드도 많고 좋은 제품도 많은데 우리 제품이 잘 나간다는 이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유통입니다. 마케팅이에요. 어떻게 팔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22년 동안 유통을 하면서 제가 많은 노하우를 터득했어요. 잘 팔 수 있는 어떤 시스템과 잘 팔 수 있는 제도, 방법을, 유통 방법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노하우를 가져와서 한국에서 그것을 잘 뿌려내서 훈련돼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세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의 유통을 하고자 했다면은 이렇게 제가 투자하거나 이렇게 욕심부리지 않을 거예요. 왜? 한국은 이미 잘하고 있고요. 한국은 뭐 포화 상태예요. 전 세계에 넓은 시장이 너무 많은데 내가 굳이 또 한국의 이 좁은 곳에 와서 내가 우리 한국의 기업하고 이렇게 경쟁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중국도 지금 다 못하고 있는데, 중국의 한 성만 해도 1억이에요. 하남성 1억, 산동성 1억이에요. 그것도 다 못하고 있는데 내가 또 한국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또 치열하게 경쟁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중국에 오는 이유가, 한국에 오는 이유가, 하나는 세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 기지를 만들고 싶었고, 두 번째는 또 한국에 와서 유통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전에 몰랐어요. 중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우리 이렇게 직접 판매에 계신 분들의 유통을 보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중국에 있을 때 한국을 보면서 너무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직도 잘 돼 있고 체계도 잘 돼 있고 시스템도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이게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너무 막 이동이 너무 심했어요. 저희 회사는요,
저희 회사에 한 번 오신 분들은 다른 회사 이동 안 합니다. 저희 회사하고 15년, 20년 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구청들은요, 보통 15년, 20년 된 사람들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신 분들이. 어디 가고 오고 이런 일이 없어요. 저희는 한 번 다른 회사를 가면 끝이에요. 더 이상 안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동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 무슨 속된 말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는데? 예? 아니, 떴다방 또는 철새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에 왜 이리 유통이 혼잡하고 이렇게 돼 있나? 그래서 좋다. 그러면 내가 모범적인 회사를 반드시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한국의 유통을 한번 본을 보여요. 본을 보여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유통을 아주 체계를 잘 잡고 정말 경쟁력이 있고 어느 회사보다도 모범이 되는 회사를 만들어서 한국의 그 유통을 한번 획기적인 전환을 만들어 보자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네. 봅시다. 또 신유통 왜? 여기 나오는 신유통의 핵심 중에 하나가 기본급이에요. 저는 기본급에 보면은 한국의 다단계라는 그 아주 나쁜 그 모자를 쓰고 계세요. 왜 그거를 써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피라미드, 다단계 이거 안 좋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싫었어요. 제가 어디가 다단계 이러니까 그거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막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계, 단계는 좋습니다. 군대도 단계가 있어요. 학교도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없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은행도 은행장이 있고 부은행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다 있어요. 계장이 있고. 단계 세상에 왜 없어요? 있는데 우리 유통도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해 받으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푸는 것이 기본급을 주고 영업. 그래서 아까 저희 대표 사장님이었다가 전무로 강등됐다고 그랬는데 강등된 게 아니고요. 역할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 상무, 이사 얼마나 좋아요. 당당하게 회사의 일원으로서 고정봉급 받고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잘 안 하는 이유가 회사가 부담이 큽니다. 압력이 커요. 좋다. 그래도 아주 신유통 그리고 모범이 되는 회사를 만든다면 제가 어떤 부담이라도 내가 떠안겠습니다. 기업은 경영은요 뭐예요? 모험의 대가입니다. 투자의 대가예요. 저는 투자를 해야 되고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 그만큼 투자해야 되고 그만큼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험을 안 하고 투자를 안 하고 어떻게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겠어요? 맞죠? 신유통 잘해서 제 4대 보험, 퇴직금, 근로계약 이런 걸 잘해서 안정땡 찍어, 고정땡 찍어 그것만 아니라 또 인센티브까지 해서 다단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좋은 점은 다 뽑아올 거예요. 절대 다단계에 가지고 있는 힘 그걸 다 가지고 올 거고요. 그런데 그 모자는 벗어 던질 거예요.